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가진 손흥민이 무득점인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다. 경기 중에 손흥민에게 계속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는 한 사건이 진짜 문제이다. 이날 경기를 지켜본 많은 축구 팬들은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이 왜 이렇게 부진한 것이냐라고 한숨을 쉬면서 손흥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지금 손흥민의 무득점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손흥민을 한때 가르쳤던 누누 산토스는 손흥민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 경기 중 소름 끼치는 행동을 해 이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알쏭달쏭한 분석을 내놓아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이날 경기의 이모저모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27일 0시 영국 노팅엄 시티 그라운드에서 2024-25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18라운드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원정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 경기에 앞서 토트넘은 프리미어 리그 선두 1위 리버풀을 홈으로 불러들였으나 수비수 줄부상에서 불구하고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며 리버풀과 맞불 작전으로 붙었다가 전반전에만 3골을 얻어맞고 3대6 대패를 해 현재 포스테코 글루 감독의 자리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반면 노팅엄은 지난 2021년 토트넘을 잠시 지휘했다가 쫓겨난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감독을 지난 시즌 강등권 직전의 순위에서 전격 영입, 팀을 재정비한 뒤 새 시즌 들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노팅엄은 강등권을 전전했던 팀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토트넘은 비록 원정 경기지만 노팅엄을 이겨서 10위권 이내로 진입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경기여서 이날 선발 라인업에 누가 나올지가 팬들 입장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영국 현지 매체인 풋볼 런던과 토트넘 호스퍼 뉴스 등은 손흥민이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고 존슨이 대신 선발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풋볼 런던은 공격진의 누군가는 휴식을 취한 존슨의 다리를 위해 빠져야 한다. 나이든 손흥민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고 토트넘 호스퍼 뉴스도 손흥민은 지난 경기에서 지쳐 보였다. 그는 크로스를 2차례 시도해 한 번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고 드리블 성공률도 50%에 그쳤다. 그 결과 32세의 손흥민은 박싱데이에 휴식을 취하는 게 좋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승리가 간절한 포스테코 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벤치에 앉히지 못하고 선발로 내세우면서 메디슨 대신 쿨루셉스키를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하고 존슨을 우측 윙어로 세웠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손흥민은 경기 시작 4분 만에 첫 번째 슈팅을 기록하지만 이것이 상대 수비가 발을 뻗으면서 굴절되어 골키퍼 정면으로 가고 마는데요. 이렇게 손흥민이 경기 초반부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토트넘 공격을 이끌기 시작하자 노팅엄은 경기의 주도권을 내주며 밀리기 시작합니다. 노팅엄은 손흥민이 계속 공을 받고 활약을 하는 것을 그대로 뒀다가는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을 알고 손흥민에게 연결되는 패스를 집중적으로 끊어내기 위해 손흥민에게 2-3명을 붙여 악착같이 공을 끊어내도록 하는데요.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 근방에서 자신에게 너무 많은 수비진이 달라붙자 이제는 중원으로 내려와 공을 받아 전방으로 뿌리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합니다. 노팅엄은 손흥민이 중원에서 공을 운반하지 못하도록 수비를 하면서 파울로 손흥민의 드리블을 끊어버리면서 노팅엄 선수들이 손흥민의 기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장면을 본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체력이 있는 전반전에 토트넘은 선제골을 넣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손흥민은 일주일에 2경기 이상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전반전이 지나고 나면 거의 체력이 고갈되어 후반전에는 활약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토트넘은 빠른 시간 안에 골을 넣어야만 승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 역시 일주일에 2경기 이상을 소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처럼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집중 견제를 받으면 주변에서 손흥민에게 붙은 상대 수비수들을 분산시켜줄 동료 선수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골만 중요한 동선을 가지고 간다고 언급하면서 그러다 보니 손흥민이 내려와 중원에서 공을 받아 운반하고 심지어 수비까지 커버를 하니 체력이 남아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분석을 접한 일부 팬들 역시 포스테코 글루는 손흥민을 체력 관리해준다고 하면서 저렇게 혹사를 시키는 것도 모자라 수비까지 하고 중앙에 내려와 공을 받아 전진도 시키고 좌측에서 공을 받아 존슨에게 어시스트에 떠먹여주기까지 해야 하다니 정말 손흥민 없으면 포스테코 글루는 어쩔 뻔했느냐.
토트넘에서 감독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조롱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반 28분경 사르와 스펜스가 상대 진영에서 공을 주고받다가 이것이 상대 선수에게 끊기고 비워놓은 수비 뒷공간으로 노팅엄이 역습을 시작해 결국 골을 허용하며 0대1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팬들은 감당도 안 되면서 왜 풀백을 끌어올려 공격을 하게 하냐라고 말하면서 세계 최고의 공격수를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왜 수비수들을 공격수로 쓰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포스테코글루를 맹비난했습니다. 노팅엄은 선제골을 넣자 수비의 팀답게 완전히 내려앉으면서 토트넘이 후방에서 빌드업을 해도 전방으로 나가 압박을 하지 않고 1점을 지키려고 시도하는데요. 이렇게 되자 공간을 찾지 못한 토트넘은 무의미한 후방 빌드업을 남발하면서 손흥민에게 공이 아예 가지 않는 처참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 상황에서 페널티 박스 근방에서 공을 몰고 들어가던 솔랑케를 상대 수비수가 반칙을 범해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찬스를 맞이하는데요. 이 프리킥을 손흥민이 키커로 나서 절묘하게 감아찼지만 아쉽게도 골대를 살짝 벗어나면서 골로 연결되지는 못합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토트넘에서 본 프리킥 중에 가장 제대로 된 프리킥이다 라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시즌 초부터 프리킥을 전담하면서 0점을 조절했다면 아마 공이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전반전을 0대1로 마친 토트넘은 후반전 들어가 메디슨과 베리바를 투입하고 벤탄쿠르와 사르를 빼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우측윙으로 있는 존슨이라고 말하면서 존슨이 우측에서 중앙을 보고 컷백을 하거나 오른발로 왼쪽 대각선 전환 패스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컷백을 해 공격 자체를 무산시킨다고 말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손흥민은 전술적으로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우측 윙어를 샀어야 했는데 유망주들을 한 명도 아니고 4명을 사오면서 포스테코글루는 스스로 자폭한 꼴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들어서자 전반전에 수비와 중원에서 보름반 그리고 왼쪽 윙어까지 소화하면서 체력이 급격하게 소진되어 거의 뛰지를 못하고 존슨과 클루셉스키가 탐욕스럽게 슈팅을 난사하거나 실력도 안 되는 드리블 돌파를 하면서 공을 수십 번을 빼앗기면서 토트넘은 결국 노팅엄에게 0대1로 또다시 승리를 헌납합니다. 이 경기를 본 일부 전문가들은 누누 산토스는 손흥민이 엄청난 체력적 부담을 안고 경기에 나선다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전반전에 역습으로 선제골을 넣은 후 손흥민에게 2-3명을 붙여 파울로 손흥민의 체력을 소진하게 만들면서 토트넘 공격 전체를 마비시켰다. 누누 산토스의 소름 끼칠 정도의 냉철한 전술 운영으로 포스테코글루를 가지고 논 경기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